네, 고물가 시대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절약형 소비를 자처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선 내가 필요한 소비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프리미엄 소비도 활발합니다. 이른바 모래시계형 양극화 소비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연초부터 계속 오르다가 지난 8월부터 4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 소비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심리적 지표예요. 예. 그래서 소비 동향 지표 중심 중에 15개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개를 선정해서 이제 소비자들 심리를 보는 건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100을 기준으로 책정을 되는데 장기 평균치 100을 만약에 하회하면은 지금 경기가 좀 나쁘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대신에 100보다 이제 올라가면은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크게 6가지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활 형편을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생활 형편을 장기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가계 수입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지출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다음에 향후 경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6가지 항목을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요. 이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 심리적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나타나는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보면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재 생활 형편과 현재 경기 판단을 좀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4개월 만에 이렇게 반전으로 올라선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미루어 보아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미국의 추가 긴축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 조금 우리가 회복이 될 거다라는 어떤 심리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렵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행 트렌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정말 그야말로 여행 수요가 폭발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국내 저비용 항공사죠. 제주항공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유럽, 미주보다는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을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장거리보다 중단거리를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바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짧고 정말 가깝게 싸게 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예. 욕망이 굉장히 늘어난 건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예를 들어 휴가 트렌드, 휴가 어떤 시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휴가 시즌이라는 말이 물론 여전히 있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당일이나 혹은 당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박 짧게 예. 이런 식으로 가깝게 해외여행을 가시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짧고 저렴하게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이 일종의 여행 트렌드가 된 지 오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짧고 가까운 여행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항공 비용도 좀 저렴하고 물가도 좀 저렴한 이 여건을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미주보다도 이 일본이나 혹은 이제 훨씬 더 가까운 동남아 같은 경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확실히 사람들은 이 선호하는 이유는 내가 이 엔저를 더불어서 이 여행지에서 내가 좀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항공 비용도 좀 저렴하니 이 소비자 입장에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 또 이런 요건 속에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여행지로 손꼽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비용 실속 있는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중에서 저가 항공을 이용한 승객 수가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지 노선뿐만 아니라 항공사도 조금 더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수치는 좀 트렌드를 연구하고 소비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국제 이용객 수가 실제로 대형 항공사보다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확인한 것처럼 전체 그 LCC라고 하죠. 저가 항공사 9개사 전체 탑승객 수가 1,951만여 명. 예. 근데 이게 전체 국제선 이용객 수보다도 훨씬 더 여기 비중에서 한 35.5% 정도 차지하는 수치고요. 예. 이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다 합쳤을 때는 33.5%라는 점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 저가 항공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훨씬 더 친숙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선 이용객과 더불어서 이 제주항공이 1위 기업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601만 명 정도 사람들이 국제선을 이용했다라고 하고 티웨이 항공도 445만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국제선을 이 저가 항공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예.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실제로 연간 이 국제선을 이 저가 항공으로 이용하는 수치가 대형 항공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견되는 현상인 거죠. 예. 네. 자, 연말이 되면은 케이크 판매량이 평소보다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죠. 서울의 한 호텔이 올해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25만 원짜리 케이크가 나왔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소비자들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화해서 30만 원 케이크를 한정 수량으로 내놓았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뜻일 텐데 아무래도 뭐 매일 소비를 해야 하는 뭐 먹거리라든지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연말같이 특수한 시즌에는 가심비라고 하죠. 가격보다는 뭔가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는 소비들도 이 고가의 서비스를 택하는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이는 어떤가요? 네, 너무 잘 파악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맞는 거고요. 이게 일상에서는 소비자들이 워낙 요즘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평소에 엄청 아끼다가 예.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특수한 특별한 날 내가 평소에 열심히 아꼈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는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게 양극화된 소비 패턴이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양극화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나 고물가가 크게 타격을 안 받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입장도 있지만은 어떤 현상이 더 중요하냐면 너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심리적 요건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특별한 하루에는 또 이런 새로운 여건에 시도해 보는 것 이런 심리적 요건이 더 기저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십시일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30만 원짜리 비싸긴 하죠. 그런데 뭐 5명씩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뭐 1년 만에 연말인데. 만났는데 우리 케이크 하나 비싼 거 좋은 거 하나 먹으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특수적 연말 특수 이 현상에 맞물려서 사실은 같이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수십만 원짜리 호텔 케이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10,000원 미만의 케이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고물가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정말 이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 자, 소비 양극화가 정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이마트에서 이번에 케이크 9,980원짜리 정말 캐릭터 케이크 예. 나왔는데 반응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3주 만에 뭐 15,000여 개 정도 판매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았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외식업 트렌드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많이 봤는데 저희 첫 번째 키워드가 금쪽 같은 내 한 끼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진짜 이렇게 아끼다가도 내가 이 한 끼, 내 소중한 이 한 끼를 정말 금쪽같이 네.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착안을 해서 만든 건데 네. 이렇다 보니까 더욱더 양극화라는 것이 저희는 평균이 사라졌다라는 이 현상에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극화도 있지만 어떤 소득의 차이의 양극화도 있지만 심리자 그러니까 소비 심리적 관점에서 모두가 좀 다른 현상을 선택하는 N극화 현상도 맞물리면서 예.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약간 평균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짧은 옷이 유행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매년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는 패딩이 올해는 롱 패딩 대신에 좀 짧은 숏 패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롱 패딩보다는 숏 패딩이 조금 더 저렴해서 혹시 이 유행도 지금의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아, 네. 저도 참 요즘 재밌게 보는 현상이에요. 예. 분명히 2018년도쯤인가 유행했던 게 김밥 패딩이라는 말이 맞아요. 유행했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네, 발목까지 패딩. 이렇게 꽁꽁 이제 김밥처럼 이렇게 돌돌 싸서 정말 이 보온성을 따뜻하게 그리고 되게 검정색이 많아서 김밥 패딩으로 불렸던 유행이 정말 열풍을 불었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예. 요즘에 좀 확실히 좀 저도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크롭 패딩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크롭이 이제 조금 좀 짧은 상의가 짧은 걸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로 보니까 한 패션 플랫폼에 따르면 매출이 막 18%, 85% 증가했던 케이스도 보이고 검색량 자체도 보이시나요? 1,435% 아. 폭증을 했다라는 것은 예. 엄청난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있어요. 단지 이 유행이다라는 점도 있어요. 이게 여름에 이제 크롭티와 뭐 언더부브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예. 이게 사실 겨울 시즌으로 전가가 되면서 반영이 된 건데 이런 유행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사실 롱패딩보다 조금 저렴하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단가가 좀 덜 들어가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물론 브랜드마다 좀 가격은 다르지만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조금 더 저렴하면서 동시에 또 트렌디하고 핫하고 예쁘고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1,400%라는 이런 기록적인 검색량을 보이지 않나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자, 지금 고물가 시대 이렇게 소비의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평균이 조금 없어지고 있다, 모호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현상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경제적인 상황과 정말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고물가는 한국에서는 저희도 24년도 한 상반기 중반까지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예. 이런 현상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반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게 진짜 장기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균이 없다라는 것은 양극화 측면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성을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면화되면서 훨씬 더 이 평균이 실종되는 현상은 더 극화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 경제적인 상황과 봤을 때 제가 본 얼마 전에 그 인상 깊은 통계치는 G마켓이죠. 이 한 오픈마켓에서 얼마 전에 빅 스마일 데이라고 굉장히 엄청난 할인 이 시즌이 있었는데 이때 가구와 명품, 명에 대한 거래액은 68%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 쿠폰과 생활품에 대해서도 한 15% 증가했다라는 것은 예. 이제 저가에 대한 수요와 그다음에 최고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두 개 상승한 것 대비 저가와 이 중간에 있는 품질은 그 가격에 있는 이 제품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이 소비자들 선택을 받을 때 훨씬 더 두드러지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 패턴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좀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갈리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는 건지 실제로 이 패턴의 양극화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사회 현상인 만큼 저희가 이게 당위성을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현상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트렌드를 좀 추적해보고 관찰해볼 이 경향성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진짜 어떤 소득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그리고 이걸 생각을 해보자면 공급자도 사실 좀 생각해볼 거리가 굉장히 많죠. 예.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선택받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굉장히 특색이 있어야 된다. 완전히 저가가 아닌 이상 저가 전략은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전략만을 계속 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시에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면은 소비자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 특별한 내가 일상 속에서 평소에는 아끼더라도 내가 이거 하루 오늘은 뭐 30만 원짜리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정말 어디서 내가 구하기 어려웠던 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더 선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기업의 입장 혹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특수한 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그 요건을 충족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비 트렌드 그리고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